탈북자들의 실제 경험담은 국제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북한에게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은 개개인의 정체성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정치적, 경제적 근대화의 과정에서 발전해 왔으며 종종 투쟁을 통해 얻어졌습니다. 근대에 들어서서 인권은 세계 인권헌장과 같은 문서를 만든 국제연합의 회원, 정부 대표자들에 의해 정의되어 왔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국제법 하에서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4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함으로써 북한은 북한 영토 안에서 인권을 지킬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인권을 지키지 못할 때 중요한 것은 인권 유린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국제사회가 북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국가들은 국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연합으로 대표자들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대표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이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탈북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때 외국 정부와 인권 옹호자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해 국제사회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권 유린의 이야기가 탈북자들로부터 시민단체,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전해지면서 세계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연합의 수많은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묻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결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국제연합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 혐의가 사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은 채택되었고 특별보고관이 탈북자들로부터 증언을 더 모아 보고를 한 이후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인권조사위원회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쏟을 뿐 아니라 서울에 국제연합 인권사무소를 설립하였고 2014년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제연합의 193개국 중 119개국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게 김정은의 반인도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북한 및 여러 국가들이 비준한 4개 핵심 인권조약에 따라 정부는 국제연합에 매해 인권정책과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적인 과정은 대략 4년마다 반복되며 보편적 정례 검토 제도라고 불립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연합은 독립적인 시민단체로부터 그림자 보고서라고 불리는 보고서를 받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탈북자들에게서 얻은 정보가 포함되고는 합니다. 시민단체 보고서와 북한 정부로부터의 보고서가 다를 경우 국제연합은 이러한 차이점을 기반으로 질문 및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2번의 보편적 정기검토에서 북한 정부의 보고와 시민단체 보고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 주목하여 국제연합은 2번에 걸쳐 북한이 어떻게 인권 상황을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권고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2009년으로 당시 북한은 167개의 권고사항 중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번째였던 2014년에 북한 정부는 268개 권고사항 중 114개를 받아들였습니다.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것은 미래에 북한에게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유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국제 시스템에서의 압박으로 인한 변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연합 회원국들은 각각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응하여 2016년에 김정은과 그 정권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남한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응하여 문서화하는 데 자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탈북자 여러분의 증언이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탈북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다음에 6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서, 왜, 언제, 어떻게를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간에 따라 재구성하고 날짜를 언급하십시오. 정확히 언제인지를 모르실 경우에는 추측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었습니까? 여름이었습니까? 파종기였습니까? 수학기였습니까?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왜, 언제, 어떻게 했는지의 육하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의 증언을 가장 중요한 사실로만 압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혹은 대표자가 증언 시간으로 2분여밖에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언제 북한을 떠났는지, 언제 남한 혹은 망명국에 입국하였는지의 정보를 한 문장으로 소개하십시오. 북한에서 경험한 인권 유린을 한 문장에서 3문장으로 설명하고 각국 정부들의 특정한 행동을 촉구하는 공고 한 문장을 포함하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당신의 이야기를 말로, 글로 모두 연습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짧게 하셔야 합니다. 사실에 집중하시고 꼭 정직하셔야 합니다. 부정확한, 거짓의 혹은 과장된 증언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당신 혹은 당신의 가족에 대한 북한 정부의 보복 조치가 두려운 경우 증언을 익명으로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활동하십시오. 탈북자의 증언은 국제연합, 국제시민단체, 한국시민단체, 외국의 의회 공청회 및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국내외의 회의에서 널리 공유되어 왔습니다. 탈북자의 증언은 북한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증진하기 위해 증언을 하고 싶으시거나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의 UN 인권사무소 혹은 서울 및 여러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NGO들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국제민주연구소에 이 비디오는 데이비드 호크 씨가 2016년 탈북 활동가들을 위해 한 강연에 기반하였습니다.